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걸로는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뭐예요? 바로 식사하자마자 5분에서 10분 정도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밤에 식사하시고 야식 먹고 자면 무조건 쪄요 하는 게 식사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쭉 올라갔을 때 다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점심에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한 음식 챙겨 먹기 힘든 이유가 집에 있으면 사실 챙겨 먹기 쉽죠. 맞아요. 그래도 뭐 집에 냉장고에 채소, 과일 깔아놓고 흰자산을 깔아놓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건데, 근데 외식하면 또 사실은 맛이 없으면 그 식당이 사람들이 잘 안 가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음식에 뭘 하다 보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되기 마련인데, 건강 위협하는 최악의 외식 음식 뭐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떡볶이가 정말 최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영양분도 거의 없고. 저는 이제 3가지 한다면 뭐예요? 첫 번째 부대찌개. 부대찌개. 가공육이 많이 들어갔고요. 네. 차라리 이제 고기로 섭취하시면 뭐 네. 적색육도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있어도 가공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바람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선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이제 가공육이 들어간 것들은 네.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전 짜장면.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죠. 우선 베이스 자체가 흰색 면이잖아요. 그 네. 안에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춘장이랑 막 볶았던 그게 다 기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팜유나 좋은 뭐 올리브나 이렇게 만들어지기보다는 이제 맛있는 식용유나 그 식물성 기름류들이 트랜스 지방이 또 열을 가하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6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지방과 탄수화물을 다 같이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여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이제 브런치. 우리 가면 이제 빵에다가 시럽을 쫙 뿌려서 와플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와플 위에 막 생크림 엄청 올려가지고 드시죠.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거기 안에 단백질이 생크림에 좀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냥 지방이랑 탄수화물 덩어리를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뭐 밥 먹으러 오면 살찔 수 있으니까 커피숍에서 만나 이렇게 하셔서 브런치 빵 이만큼 드신다거나 막 케이크 2-3조각 사서 드시거나 하시면 사실은 끼니로 이렇게 하시기에는 뭐 우리가 좋은 단백질 못 채웠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경화 유지나 아니면 나쁜 지방도 많이 들어있고요.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골고루 부대찌개 한식, 짜장면 중식, 와플 같은 뭐 양식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씩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식, 중식, 일식, 중식 있잖아요. 그럼 추천하는 그나마 먹어도 괜찮은 음식은 뭐예요? 저는 그 요즘에 이렇게 추울 때는요,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국물이랑. 네, 그래서 닭을 이렇게 삼계탕으로 잘 이렇게 네네. 쪄내면요. 불에 구운 것보다도 물에 잘 삶아서요. 다 그렇게 먹고요. 따뜻한 국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렇게 파 먼저 잘 건져 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닭도 잘 뜯어 드시면 단백질 잘 섭취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빨간 양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빨간 양념 무조건 피해달라고 하는 게, 백종원님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거 보면은 떡볶이나 이렇게 빨간 양념은 빨간색은 아픈 통각이에요. 그래서 이 아린 맛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뭐가 들어가냐?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 음식은. 닭 볶음탕보다는 아니면 닭 갈비보다는 닭 한 마리 드셔주시면 훨씬 이제 우리 다이어트도 좋고 영양가도 챙기실 수 있어요. 중식은요? 중식은 진짜 거의 없을 것 같긴 해. 거의 뭐 기름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그쵸. 뭐 중식 맛있는 거 탕수육도 맛있죠. 제가 먹지 말라고 했던 짜장면도 맛있죠. 너무 다 맛있잖아요. 중식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면요. 그 요리 중에서 야채볶음류들이 생각보다 중국집에 가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토달볶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사실 중식에 많이 나오거든요. 토마토, 야채볶음. 토마토, 계란, 야채볶음. 그래서 요즘에 중식당이나 마라탕집 많이 생기면서 뭐가 있냐면 아예 그냥 우리 한국식 중국 음식점 말고요. 중식당, 정말 중국 분들이 하는 식당들이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국 음식 드시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느 정도의 볶음류가 막 튀겨서 내진 않더라도요. 야채나 뭐 계란 같은 것들을 같이 볶아서 주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는 어떤 것들, 야채 무침들도 진짜 맛있는 게 많이 파는데 뭐 고수 무침이나 사실 근데 거기에 양념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중식당 갔을 때 후식 짜장면 짬뽕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탄수화물 먹을 때 중요했던 게 바로 순서를 먼저 충분한 야채를 넣어주는 겁니다. 단백질과. 그래서 뭐 토달볶, 토마토, 야채, 계란 그런 볶음 같은 것들을 하나 시켜서 얼른 좀 배 집어넣고 우리
막 정말 기름지고 맛있는 중식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나를 좀 달래 놓으시면 그 안에서 식이섬유가 뭐 지방이나 탄수화물 네. 좀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뭐 계란이나 이런 걸로 배가 좀 불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좀 참을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게 아니고 흔한 중국집에 갔다 그러면 양장피 정도는 추천합니다. 소스를 너무 많이 뿌리진 마시고 왜냐면 사실 양장피 보면은 거의 뭐 구절판처럼 야채랑 해물이랑 이런 것들이 맞아. 양념이나 없이 싹 예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계란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양장피를 하나 만약에 요리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 딱 시켜서 드시면 그래도 중식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일식은 워낙 많은데요. 스시집보다는 횟집으로 가시는 걸 횟집. 추천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스시집 요즘 오마카세 가시는 그렇죠. 분들 스시가 많은데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건강하진 않다면서요. 왜냐면요, 이제 네. 너무 이제 우리 멋쟁이 요리사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소스들도 맛이 너무 맛있게 만든 것들은 약간 달달한 간장 소스들이나 이런 그쵸. 것들이 있을 수 밥도 있고요. 사실 뭐 밥량도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어제 한 이제 셰프님한테 듣기로는 밥량을 줄여달라는 게 실례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먹다 보면은 한 그릇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또 보면 거기에다가 항상 활용 점정으로 막 그런 맛있는 뭐 바스나 뭐 후식도 나오잖아요. 맞아. 거기에다가 또 우리 오마카세나 이런 데 가면은 술은 무조건 한 병씩 시켜야 그렇죠. 주문이 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류까지 같이 먹는다고 하면 우리 다이어트하러 스시 갔다가 뭐 제가 아시는 대표님 중에 다이어트 하시지만 스시집 열심히 다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이어트가 아주 성공적인 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횟집을 가시되 초장을 찍어서 드시지 마시고 이제 와사비, 우리 고추냉이랑 아니면 간장 조금 그리고 요즘 좋은 횟집이나 어디를 가면 네. 소금을 주시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회를 소금으로 찍어 먹어도 맛이 괜찮거든요. 좋은 데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정도 좋은 데를 못 가봤나 봅니다. 아직까지 소금 나오는데 못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소금을 이제 네. 오마카세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소금을 생선에 찍어 먹어도 맛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는데 그게 좀 아쉽다 하신 분들 간장. 근데 최대한 초장을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양식은요? 양식은요.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스테이크 집에 갔을 때 초반에 샐러드를 항상 시켜서 같이 드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먹는 순서가 또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뭐 사이드로 막 선택할 네. 수 있는 스테이크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감자 무스나 이런 거 포기하기가 사실 어렵죠. 근데 그거랑 식전빵으로 나온 빵들을 조금 포기하시고요. 네. 이제 고기류랑 그다음에 야채를 주세요 해서 네. 그렇게 드시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이탈리안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야채를 시킨다고 하는 게 너무 돈이 아깝다 생각했었어요.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그 그쵸. 돈으로 우리 그냥 파스타 하나 더 시켜 먹자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사실 우리 건강이나 다이어트 생각하시면 야채를 먼저 시켜서 좀 드시면요 오히려 먹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주시면서 다이어트도 도움 되시고 건강에도 더 도움 되실 겁니다. 왜냐면 저는 다이어트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항상 배부르게 드세요 하는데 네. 어떤 이런 면류나 아니면 지방류로 아주 배부르게 먹기에는 뭐 칼로리면이나 아니면 혈당면이 여러 가지에서 네.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지방으로 전환되는 이런 영양 성분들이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거든요. 근데 신선한 야채들은 뭐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초반에 야채를 안 챙겨 먹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변비가 네. 심해져서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야채를 많이 잘 드셔주시면 우리 뭐 배부르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채를 거의 살 수 없는 편의점에서는요? 요즘 편의점이 예전과 다르게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요.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씻어서 맞아요. 나오기도 있죠, 하고요. 있죠. 아니면 뭐 생 바나나 한 줄이나 과일이나 야채류들이 네. 조금 더 뭐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막 샐러드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아예 없었다면 네. 요즘에 샐러드 이렇게 조그만한 샐러드들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많이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 끼를 먹어야 된다 하시면은 저는 그 샐러드들을 하나 사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들도 뭐 2+1으로 나오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하나 사서 같이 드시면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집에 뭐 통밀 또띠아나 파스타 같은 것들 네. 면들을 조금 사놓으시면 네. 뭐 그런 것들 뭐 편의점에서 그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그렇게 사셔서 탄수화물 전혀 드시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탄수화물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다 사야 한다 하면은 뭐 현미햇반이 있으면 현미햇반 하나 네. 사오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집에 사놓으셨던 그런 통밀 또띠아나 그런 파스타면 조금을 삶아서 네. 같이 드시면 뭐 샐러드 파스타 얼마나 그 우리 이탈리아 식당에서 비싸거든요. 막 2, 3만 원씩 하기도 하는데 그거 대체해서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굉장히 긴 얘기 했는데 마지막으로 운동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실제로 직접 운동을 굉장히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전에 네. 무슨 대회 나갔다 하셨죠? 저는 ICN 내셔널 리그에서 비키니 프로를 따고 현재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헬스장에 아주 꾸준히 가시는 분일 텐데, 다이어트로 추천하는 운동은 뭐고 어느 정도 어떤 강도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 대해서 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선택해 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다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는 개인차가 항상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분들은 근육량이 웬만하면 많기 때문에 지방량을 빨리 줄여야 되는 분들은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유산소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마른 비만 여성분들이 오신다. 지방량도 많긴 하지만 근육량이 거의 없어서 저체중임에도 우리가 마른 비만인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을 좀 더 뭐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유산소랑 근력이면 그건 크게 나뉜 거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운동이 많잖아요. 맞아요. 유산소에서 좀 추천하시는 거, 아니면 근력 음. 운동이 좀 추천할 만한 거 뭐가 있으세요? 직접 네. 또 많이 하시니까. 저는 사실 제가 100kg에서 살을 네. 뺐을 때도 걷기로 살을 진짜 많이 뺐거든요. 좀 뭐 많은 분들도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걷고 천천히 걷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했던 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걷고 천천히 걷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걸을 때는 지방을 좀 더 빨리 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걸을 때는 좀 더 릴렉스돼서 젖산을 태우면서 피로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더 낮춰준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드밀을 이용할 때는 뭐 1분 정도를 최대 속도로 걸어줘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한 7에서 7.5 정도로 빠르게 걷고요. 네. 한 1분 정도에서 30초 정도를 한 5 정도로 천천히 걸어줘요. 근데 저는 키가 170이고 네. 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7이나 뭐 7.5가 이 정도는 빠르게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처음 해보시면 한 6 정도만 걸으셔도 숨이 차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숨찰 정도로 빠르게 걷고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네. 천천히 걷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빠르게 걷기랑 지금 천천히 걷기잖아요. 조깅 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조깅은요, 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통증 환자분들을 많이 네네네. 보다 보니까요, 내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러너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 러너입니다. 저 한 달에 100에서 300km를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김 작가님은 워낙 열심히 잘 트레이닝 하셔서 통증이 없으시지만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뛰기보다는 빠르게 걷기로 나를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조금 운동이 잘 됐어요. 네. 그 이후에는 빠르게 걷기, 천천히 걷기에 섞는 게 좋은 거예요? 뛰다가 이제 걷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당연히 띄워주면 좋긴 한데요. 그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뛰기랑 걷기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차이는 두 가지 아닌가요? 그 숨을 헐떡이는 거, 그 다음에 땀을 흘리는 정도가 그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뛰기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걷기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뛰기랑 걷기의 차이는요. 뛰면요. 양 발이 동시에 공중에 떠 있는 게 있으면 뛰기. 걷기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양쪽 발이 뜨진 않고요. 한쪽 한 발은 발만 지면에 있는.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걸었을 때가 뛰기보다 지방 연소 효과가 적다고는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지방 연소는 그 뛰기나 걷기냐 뭐 속도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얼마나 그 거리에 비례해서 지방이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뛰어서 어느 정도를 더 길게 가실 수 있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죠.
특히 김 작가님 네. 아니면 저 같은 여성분들은 이 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뛰어서 더 긴 거리를 갖기보다는 어느 정도 걷거나 빨리 걸어서 가시는 게 더 많이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개인적인 강도의 차이긴 하지만 내가 중년 이상의 여성분이다 하시면은 걷기 더 추천하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지루해서 못하세요. 그러신 그렇죠. 분들은 내가 무릎이나 통증이 없으시다면 뛰기 더 추천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걷기랑 뛰기가 어느 거냐보다 거리가 지방 연소에 더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 거리에는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맞아요. 우리 하루에 운동을 뭐 3시간씩 할 수 있는 사실 어디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하고 하면 하루에 1시간 더 뺄까 말까인데 짧은 시간에 거리를 늘리려면 당연히 뛰는 게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숨이 차거나 힘들어서 못 뛰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거리가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100m를 전속력 달리기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전속력은 사실은 그 이상을 가기가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 뭐 김 작가님처럼 열심히 뛰시는 분들은 내가 뛰기도 잘하고 운동 훈련 열심히 했어 하시면 더 긴 길이도 뛸 수 있지만 일반적인 통계치를 봤을 때 그 속도가 빠르게 갔을 때에는 가는 거리들이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두려운 게 운동이란 거 왠지 김 작가님처럼 막 뛰고 땀나고 그래야 나는 살 뺄 수 있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두려워서 운동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걷는 것도 맞습니다. 똑같이 김 작가님 뛰는 것만큼 걸으시면 시간이 더 드시더라도 살은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안 챙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걷고 하시는 것들에서 어느 정도 거리 네. 이상을 걷겠다 하고 목표를 잡아주시면 그렇죠. 좋아요. 근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걷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도 30대 중반까지는 운동을 좀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뭐 이제 바쁘게 하다가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부터는 운동을 계속 못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늘 앉아서 이제 보통 내가 걷는 영상을 올렸더니 저희 시청자분이 김 작가도 걸을 수 있었구나. 늘 앉아있는, 왜냐 여기 원장님은 이제 운동한 영상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늘 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 작가님도 걸을 수 있었구나 뭐 그런 영상 웃겼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살이 찌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허리가 아픈 거예요. 당연히 살찌면 허리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뛰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30대 중반에 풀코스 마라톤도 한 번 안주했거든요. 뭐 다른 10km나 하프도 많이 나갔었는데 그런데도 한 10년 쉬니까 뛰러 나갔는데 안 뛰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한 달 동안은. 그래서 그냥 걸었죠. 좀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한 2달째부터 살살 뛰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빨라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 저도 항상 뛰세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정말 아파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막 마라톤 준비하시다가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 강도가 갑자기 높아지시면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강도를 찾아서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운동 강도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걸 선택하면 이제 좀 다칠 확률이 있죠. 저가 이제 열심히 뛰니까 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한테도 같이 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친구들이 안 뛴 애들이에요. 홍룡 이제 적절히 뛰다가 뭐 괜찮겠어 물어보죠. 뭐 대부분 남자들은 또 아니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거든. 괜찮아 하고 그 다음날 병원 가는 애들이 한 3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저는 사실 발이 평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트레이드미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뛰거나 걸었을 때 발바닥 통증이 사실 저도 있거든요. 제가 평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키니 프로로 대회를 나가서 지방 커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거의 10% 초반이었어요. 여성분이 10% 초반이면 진짜 많이. 왜냐면은 저는 종목이 비키니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빼면은 근육결이 너무 많이 보이면 탈락이에요, 저희는. 여성미도 같이 보는 체급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번도 뛴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뛰는 거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무서워서도 하시고 그래서 걸어서도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빼실 수 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부터 좀 유행했던 1만보 걷기 많이 하잖아요.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만보 걸으셔서 많이 오시고요.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들 뭐 논문이나 여러 가지 추천해서 7,000보까지만 걸어라.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도 5,000보, 7,000보 그리고 그 이상을 비교했던 연구들도 있어요. 큰 효과적인 건강적인 면에서 7,000보랑 그 이상이 큰 차이가 없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셔서 뺄 살이 많다. 그럼 그 이상을 걸으시는 게 더 맞고요. 근데 건강적인 면에서 그냥 걷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한 7,000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걷기 괜찮고 다른 거는 혹시 뭘 좀 더? 저는 그래서 이제 강도를 높여서 만약에 무릎 통증이나 이런 분들을 막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저는 사실 실내 자전거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운동을 할 때 지루해서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그 38인치까지 살이 갱년기로 쪘으셨을 때 다이어트를 시키자 제가 우선은 이제 자전거 중에서도요. 우리 실내 자전거 종류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좌식 자전거도 있고요. 입식 자전거도 있고요. 스피닝 자전거도 있고요. 자전거 사서 좀 타세요 하시면 아 허리가 아파서 못 타시겠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럼 찍어오세요 하면은 막 유행한 스피닝 자전거를 사신 거예요. 막 누워서. 근데 이런 경우 많은데 저희 어머님들 만약 연세가 중년 이상이다 하시면은 사실 저는 좌식 자전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를 항상 사시고요. 이제 딱 TV 앞에 놓으시고요. 좋아하시는 드라마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 저희 엄마는 미스터 트롯 좋아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숨차게 빨리 해주시면 자전거만으로도 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내 자전거 추천해요. 요즘 또 춥잖아요. 추워서 뭐 미끄러질까봐 운동 못 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야외 러닝 잘못하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바닥이 또 미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숨 헐떡이나 얘기해 주셔서 살 뺄 때는 땀이 나거나 숨이 가빠야 한다고 하는데 요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강도의 문제인 건데요. 뭐 교과서에 비만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양한 연령대나 상황에 따라서 운동 지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땀이 나고 숨을 헐떡인다가 중강도 이상 운동을 얘기를 해요. 근데 유산소 운동은 뭐 살만 빼주는 운동이 아니고요. 사실 유산소 운동의 다른 말이 심폐지구력 운동. 이라고도 해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효과를 같이 누리시려면 바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숨을 좀 헐떡이는 건데요. 그렇게 뭐 맥박으로 해서 뭐 60에서 뭐 최대 심박수의 뭐 60에서 70% 이런 얘기들 하지만 사실 그때마다 저희가 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꾸 운동에 익숙해지면 그 강도들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재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냥 내가 운동을 할 때 옆에서 뭐 김 작가님 점심 뭐 드시겠어요? 했는데 뭐 된장찌개요 하시면 강도가 높지 않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 때 된장찌개에서 끊어진다. 이게 중강도. 더 고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드시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말 못하시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단어를 말할 때 끊어만 할 정도의 강도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산소는 했으면 근력 운동은요? 그냥 헬스장 가면 되는 건가요? 네, 헬스장 가셔도 좋고요. 근데 요즘같이 추운 또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틈틈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소만 가더라도 뭐 세라밴드 같은 밴드나 아니면은 이런 뭐 아령 같은 것들이 뭐 1,000원에서 5,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간단히 사서 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타바타나 뭐 그런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체 운동이다 하면은 우리 전신 하체 운동이 바로 스쿼트가 있거든요. 그 스쿼트를 잘 좀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하체 운동이 되고요. 집에서 그냥 플랭크 운동 있죠. 플랭크 운동만 해주셔도 코어 운동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집에 뭐 철봉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놨다. 풀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당겨서 하는 운동들만 하시더라도 전신적으로 제일 좋은 운동이 딱 하나 빼놓고 얘기하는데 뭔지 아세요? 집에서 하는 푸시업. 푸시업이 하체 운동이 조금 빠져서 뭐 스쿼트나 나머지를 좀 챙겨 해주시면 좋지만요. 푸시업을 전 할 때 푸시업이랑 플랭크를 벽에다 먼저 시켜드려요. 벽을 붙잡고 푸시업 하시고 플랭크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힘이 부족하시다 하시면 무릎을 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완전히. 여성분들한테도 팔굽혀펴기 추천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 하면 다 좋은데 여성분들은 거의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은 좀 사실상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거의 남자분들은 이제 가슴 근육을 가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가슴 근육을 기르진 않잖아요. 근데 푸시업 자체가 가슴 근육 운동이 아니고 등 운동이 돼요. 그래서 등 운동이 같이 푸시업으로 미는 힘이 가슴도 있지만 버티면서 내려가는 게 등 운동이나 이런 게 같이 되면서 복부 운동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구분 어깨 좀 필 수 있고요. 그리고 배, 복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복근 운동한다고 뱃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코어가 튼튼해지면서 자세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뱃살이나 이런 것들 걱정도 좀 덜실 수 있습니다. 자, 뱃살 넘어서 또 원장님이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니까 체지방을 정말 잘 태워주는 이거 일반 시청자분이 못할 수 있는 운동이 상관없습니다. 이건 정말 체지방을 태우는데 너무 좋은 운동이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요즘에. 계단 운동 사실 살 정말 잘 빠집니다. 그리고 뭐 계단을 한 개도 오를 수 있고 두 계단도 오를 수 있고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이제 런지 같은 거의 기본인데요. 우리 몸을 들어 올리는 거기 네. 때문에 힙이나 그런 것들 근력 운동도 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20층 산다 하시면 20층 걸어 올라가시면 뭐 하체 근력 운동과 유산소 네. 같이 하신 거죠. 무릎 통증만 없으시다고 하시면 계단 오르기는 사실은 좋은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그럼 그거는요? 이게 무릎 통증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등산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 언제 공존하는 건데 마이너스적인 측면으로 무릎에 특히 안 좋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네. 올라갈 때도 그렇고 당연히 내려갈 때는 더 심할 거고 천국의 계단은 그런 건 없나요? 천국의 계단도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하실 때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은 피해 주시거나 단이 낮은 계단을 오르시거나 하셔야지 사실 무릎 통증은 계단 오르기는 우리가 그냥 평지 걷는 거에 전체 하중에서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가 뭐가 제일 좋냐 해서 물어보셔서요. 계단 오르기 추천드렸던 거고요. 제가 실제로 대회를 뛸 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살이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방이 많은 상태에서 지방을 활활 태우기는 아주 어렵진 않지만 정말 조금 남아있는 지방을 태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강도를 높이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잘 안 타서 그때 진짜 잘 뺐던 게 집에 스텝박스를 하나 사놓고 계단을 오르기처럼 하나씩 올랐다 내렸다 했더니 그래서 살이 쭉 빠져서 대회를 잘 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셨던 살이 정말 잘 빠지고 뭐 요거 하나면 된다 하는 게 바로 계단 오르기 아니면 스텝박스 이런 걸 추천해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창 다이어트 할 때 26kg 뺀 적이 있는데 그때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 최종 체지방이 5.6%였는데 마지막에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빠질 게 너무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튼 이제 천국의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좀 주의해야 되실 분들은 제가 듣기로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주의해야 되지만 살이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뛰는 게 이게 뛸 때 중력에 의해서 무릎에 되게 많이 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압력이. 그래서 걷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고도 비만이신 분들 이런 천국의 계단이나 계단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고도 비만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헬스를 갔을 때 다들 뛰지 말라. 그리고 해서 저는 그때는 진짜 걷기부터 했어요. 걷기부터 시작하는. 네, 왜냐면은 무릎이 무리하게 하셔서 막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하면서 막 뛰기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오히려 운동을 못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역시 나는 다이어트 안 되는 거였어 하면서 다시 드시고 하시면서 그 다이어트 악순환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처음에 걷거나 앉아서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을 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운동 요령이 늘어나면서 운동 강도를 늘리실 거 추천합니다. 처음에 혈당 스파이크도 얘기해 주셨는데 식후에 혈당이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낮출 수 있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그냥 가벼운 산책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 헬스장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걸로는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식사하자마자 5분에서 10분 정도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이미 뭐 식사하시고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회사마다 있는 분들은 식후에 너무 막 달달한 거나 많이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밤에 식사하시고 야식 먹고 자면 무조건 쪄요 하는 게 바로 식사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쭉 올라갔을 때 그게 안 돼 하면서 다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점심에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가볍게 좀 걸어주시거나 대부분 뭐 아무리 주변에 운동시설이 없어야 하도 계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은 내려가시는 게 무릎과가 더 안 좋기 때문에 한 올라가셔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오시면 한 5층 정도만 하셔도. 먼저 몇 층에 사시죠? 저는 22층에 삽니다. 22층까지 계단 올라가세요? 저는 22층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저희 병원이 1층부터 4층까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탑니다. 저희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제 방이 2층에 있고 또 환자를 보러 가거나 아니 했을 때는 저기요
아니 본인 방이 2층이면 계단 당연히 안 탈 수, 엘리베이터 안 쓸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2층에 있고요. 환자를 보러 가는 거 4층이랑 네, 3층을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저도 20층 이상은 걷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제가 22층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니. 어쨌든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걸으면서 최대한 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있으시다. 혹시 그 병원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발견되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요. 원장님은 요요 겪은 적 없는지랑 요요 불러오는 치아기 습관이나 요요를 자주 겪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제 경험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요가 정말 많이 왔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100kg에서 80kg를 재수학원 때 걷기와 그냥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걸로 했을 때 20kg를 뺐잖아요. 근데 그게 1년에 고스란히 10몇 킬로가 다시 쪄 있었어요. 해부학하거나 할 때는 늦게까지 저 때는 막 2시에서 4시까지도 밤새도록 해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의사분들 힘들죠. 네, 그러면 12시에 막 짜장면 같은 저도 야식 막 시켜 먹고 밤에 잠 안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해부학 때 막 80kg까지도 찌고요. 아, 다시. 네. 그게 몇 살 때죠? 그때가 24살 때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해와야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식가에다가 애주가기도 해서 아, 제가 술 좋아하셨군요. 네, 좋아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술을 딱 먹으면 사실은 마지막에 항상 뭘로 끝나냐면 아이스크림으로 사실 끝나기도 하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도 있고 술은 정말 다이어트에 적일 수밖에 없는 게 술이 딱 들어오면요. 주체할 수 없는 여태까지 안 먹으려고 참았던 거 식욕들 올라오죠. 네, 많이 먹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같이 먹게 되면 술을 먼저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던 탄수화물 이런 것도 바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우리 뭐 하죠? 해장하잖아요. 그게 술이 분해될 때 탄수화물이 필요해서요. 탄수화물을 계속 땡겨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라면, 거기다가 뭐 피자 이런 것들이 많이 땡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애주가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한 끼만 먹어도 요요처럼 5kg, 6kg가 갑자기 찌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방은 아니겠지만 뭐 수분 함량도 있고요. 여러 가지상 제가 요요 같은 게 많이 왔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을 했더니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막 아주 폭식을 하진 않더라도 다음날 재보면 한 1kg 정도가 늘어있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더니 이 근육량에 따라서 확실히 살이 요요가 안 오더라고요. 원장님 근력 어느 정도 돼요? 저는 되게 많으실 것 같아. 체지방률로 따지면 그래도 한 24 아래로는 항상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로 따지면 뭐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제 PT를 받고 있어요. 제 PT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셔서 아, 진짜? 양치순 과장님. 아. 그래서 같이 연예인들 많이 가르쳐 주시는. 네,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이셔서 네네. 이제 열심히 근육량을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더니 아무래도 이게 제가 한 끼나 2끼나 잘 먹었더라도 몸무게에 오르는 그런 요요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근력 운동을 하라고 추천드려요. 운동하신 지 꽤 되셨을 텐데도 아직까지 PT를 받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뛰시는 거랑 같은 이유인데요. 네. 1번 제가 혼자서 하다 보면은 한계가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런 혼나기도 한데 원세트 원카톡 뭐 이런 것으로 연락 오면 아무래도 받게 되고요. 막 이렇게 헬스장 가면 되는데 한 반 정도는 휴대폰 잡고 있으세요. 다들 뭐 자전거 하면서도 뭐 맞아요. 하다가 뭐 헬스하다 갑자기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좀 짧은 시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중량을 저는 더 들고 싶은데 그런 중량을 안전하게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조해 주신 분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것도 무엇보다 한데 그 요즘 스위치온으로 유명하신 박용호 선생님도 맨날 PT 받으러 하시는 게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정말 몸이 좋으신 분들일수록 막 정말 디스크 다 터져 있으시거나 파열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 이유가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어서 헬스도 어떤 운동도 제대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헬스장에서 이제 이 가장 큰 잘못된 건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남자분들이 특히 그런데 무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무게를 내가 치려고 하다가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아. 너무 동감하는 게 이게 뭔가 기운이 나 오늘 뭔가 좀 힘이 나네 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V스쿼트 머신으로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삐끗해서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중량이 중요한 건 아니니 꼭 중량 혹시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원장님은 언제부터 그럼 요요를 안 꺾은 거예요? 저는 나이로 치면은 제가 대회를 뛰고 근력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7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7년 이후 제가 근육을 키워놓은 이후로는 사실 어떤 뭐 술을 먹는다거나 식사를 하는 걸로 큰 요요를 겪은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요요를 겪은 적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맞아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력량이 좀 늘어나면서부터는 네. 이제 요요를 쉽게 겪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근육을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키우시는 거, 네. 그리고 절대 3일 이상 연달아서 뭐 맛있는 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3일 안에 다 돌아오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히 살 빼려면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또 오늘 건강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건강을 지키려면 저는 항상 네.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생각하시면 다들 이게 마음이 다이어트 해야지 할 때부터 배가 고프고 다이어트 해야지 할 때부터 뭔가 먹고 싶고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가 단기간이나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생활 습관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신 얼마나 내가 이 생활 유지할 수 있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노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운영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배고프지 않더라도 그리고 막 머리 빠지고 피부 포석해지지 않더라도 다이어트 하시고 살 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토요일 날 밤 10시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밤 10시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개인적인 채널 한번 홍보하고 가셔야죠.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제가 유튜브 네. 닥터벨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이어트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시거나 물어보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다이어트로 너무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닥터벨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왜 닥터벨이죠? 제가 이름에 종자가 들어가거든요. 종.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경각심이나 뭔가 알려드릴 때 이렇게 딸랑딸랑하고 우리 뭔가 중요한 얘기할 때 막 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닥터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와 원장님의 그런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닥터벨 검색하시면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닥터벨 이정민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